네, 뉴스 신세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국민의힘 김정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뉴스를 전해주실 MBC 이정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여론조사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예. 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직무평가가 갤럽 기준으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5%,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전라 지역이 이제 긍정평가가 94%로 가장 높았고요. 대구 경북이 가장 낮았는데 네. 그래도 49%가 그렇군요. 긍정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38%였으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네. 겁니다.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외교 순위였고요. 부정평가 이유도 부동산 정책, 경제 민생, 그다음에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도 살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6%, 국민의힘은 21%가 나와서 또 역시 갤럽 기준으로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8월 중순부터 이제 민주당은 한 40% 선역에서 왔다 갔다 네. 하고 또 국민의힘은 20%를 넘겨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도가 지속되다가 지금 양당 사이의 격차가 지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자, 강 대변인.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사실 대통령 같은 네. 경우는 우리가 뭐 대통령 실력 평가하는 것을 보통 한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예. 뭐 민생 경제, 네. 그다음에 외교 안보,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 정치 예. 얼마나 협치 잘하나 예.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는 당연히 높은 접수 나올 거라고 생각은 예. 했었어요. 예. 근데 다만 방금 주신 말씀 중에서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예. 게 뭡니까? 국민의힘이 예. 얼마 전에 뭐 MBS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17% 예. 나왔는데 이번에 갤럽에서는 21% 예. 나온 게 좀 희한하다. 예.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하게 보면 예. 이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ARS로 얘기를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하면 이 양심의 가책이 더하기 때문에 예. 이 점수가 더 안 좋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높이 나왔다. 근데 여론조사는 어차피 어떤 한 기관의 추세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관을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는 예. 저희 진영에서 민주당의 지지자 당원들은 예. 그래도 높게 나온 거 아니냐 예.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강 대변인 잔인해 아주. 강 대변인 제가 자주 뵈진 못했었는데 네. 보면 원래 이렇게 웃는 상이십니까? 아니면 요새 기분이 좋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요새 좀 웃을 일도 많고요. 네. 웃는 상이세요? 예. 자, 김정혁 최고. 아 잔인해 정말. 웃으세요. 예. 그 요새 배현진 의원 그 나온 거 보면 좀 기대하시죠, 본인도 가처분. 아 예, 배현진 의원 네.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인용된 걸 보면 이제 원래 그 가처분이라는 것은 절차와 과정의 네. 정당성 여부만 주로 따지는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내용상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잘 안 따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결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어요. 그냥 뭐라고 그래 돼 있냐면 그 예. 판결문에 보면 예.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네. 되지만 그러나 정당도 헌법과 법률의 네. 규제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원들에 대한 제재나 네. 그 제재도 네. 그런 법적인 정당성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의 그 결정, 뭐 제명하고 네. 뭐 징계하고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이렇게 선언을 한 예.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제가 그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고 본인도 이제 금방 기대하느냐 이 얘기 짧게 여쭤보고 일단 여론조사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알았어요. 예, 기대합니다. 됐죠. 훨씬 더 유리해지신 거라고 생각하죠? 기대치가 높아진 거라고? 왜냐면 같은 재판부거든요. 네. 아, 같은 재판부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했고 네. 다음에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이 네. 했어요. 네. 배현진이 제가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난 다음에 했어요. 아. 근데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준엄하게 그쪽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변호인에 네.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 그러나 네. 다만 뭐 네. 이런 식으로 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뭐 기대합니다. 예.
근데 지지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 지금 지지율 알았어요. 지지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일단은 상대적인 것도 크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년이라는 게 굉장히 힘겨웠었잖아요. 예. 사실 1년 내내 계속 시끄러웠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이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예. 끊임없이 논란이 터져 나왔는데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는 사실상 영부인 이슈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영부인이 뭐 뭘 한다든가 네. 이런 건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무슨 사고를 친다든가 시끄럽다든가 이런 게 네. 다 없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 국민들이 그 상대적인 안정감 같은 걸 네, 느끼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야, 네. 그 네. 윤석열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특히 이제 증시, 네. 이게 증시가 상당히 호황을 5천을 네. 넘어가고 6천도 뭐 돌파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네. 주택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보기 드문 네. 그런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채호 보시기에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법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네.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방어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당도 그렇고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는 사법 개혁이라고 그러지만 뭐 한쪽에서는 사법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3법 같은 것도 그게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네. 느낌이 들고 그 충분히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는 뭐 온 국민이 염망하던 뭐 그런 법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법 왜곡죄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고 그다음에 재판 소원죄란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언제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염원했는지 모르겠고 그건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다 막기 위한 방지 장치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어서 예. 그게 제일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김채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질문을 더 드리려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마음에 당이 안 들면은 그 이렇게 항의하러 갈 때요. 네. 왜 그 어떤 대안을 좀 이렇게 가져가시지 이렇게 똑같은 법을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도대체? 제가 제명당한 상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 지금 최고위원 아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뭐 말은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상 그거 뭐 그냥 보니까 법안 내용을 그냥 제출을 했다면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아, 굉장히 모르시는 정무적으로 분이 왜 그런지. 판단을 잘 못하는 거라는 예. 생각은 들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국민의힘의 사무처 당직자들도 예.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 특히 장동혁 예. 대표에 대해서 예. 일종의 해태하는 것이 아닌가 소극적 저항이 아닌가. 일부러 그런 거. 왜냐하면 보세요. 이 윤리위에서도 예. 배현진 의원에게 예. 사실 당신 윤리위에 제소됐으니까 와서 소명하세요 이 내용을 예. 되게 어설프게 보낸 거 아니에요. 뭐 보니까 뭐 SNS로 보냈다는 예. 건데 이거 새로운 사실 해석입니다. 문서 송달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 두 번째 도보 행진이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예. 저희 민주당 같으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이 뭐 갑자기 통과된 것도 아니고 예. 이미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예. 뭐 기조국, 뭐 홍보국, 뭐 원내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니 조직국은 뭐 전국에 동원령 내리고 홍보국은 피켓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기조국은 앞에 윤호개인 있으면 그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원내는 의원들 일정 다 조절해 이런 전략이 있거든요. 네. 전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무처 당직자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새로운 일종의 해석입니다. 해태하는 것이다. 새로운 해석은 아니고 보면 그 일리가 일리가 있거든요. 있을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했던 것도 네. 사실은 윤리위하고 당감위의 당직자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당 사무처 직원들하고 그러면 그 특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그래요? 없지만 진심으로 그런 흐름이 있다고요. 네,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최고님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저희도 죽겠습니다. 뭐 네. 이러면서 너무 이상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당 사무처 직원들이 우리 당 망했습니다. 네. 장동혁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뭐 그런 한다고요, 얘기를 요새? 한다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하고 이제 당직자들, 다 사무처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흐름이 있어서 지금 뭐 총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가 그냥 당을 말아먹고 계신 거죠. 예. 사실 이 항해사안도요.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이 항해사 안 열어봤을 것 같아요. 그냥 믿고 준 것 같아. 예. 근데 그 김채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어젯밤에 저녁 먹다가 들었거든요. 그래?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은 네. 이제 훨씬 당 생활을 오래 네. 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1.5선이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당을 지켰던 직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들의 깜냥도 자기들은 이제 판단을 할 수 그래요? 있고 비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기 지금 당 대표의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근데 나는 사무처 직원이니까 일은 해야 하고 그래서 소극적 저항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영이 안 선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런 성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네. 제가 늘 이제 어제도 그 주가만 확인하고 그 논평을 썼어도 그렇게 망신은 안 당할 텐데 네. 지금 막 논평 내고 나니까 주가가 10% 뜨고 있는데요. 그 반대 논평을 내고 이거는 지금 강 대변인 말씀처럼 약간은 뭐랄까요 소극적 저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정훈 기자, 네. 이거 좀 설명하고요. 방금 강성필 부대변인이 언급한 국민의힘 지지율 17%는요. 엠브레인 리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오늘 소개할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여론조사 수치 언급 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안 했습니다. 자 이정 기자. 네. 아까 잠깐 얘기를 시작했지만요. 배현진 의원 네. 가처분 신청 인용된 것이 네. 지금 당은 뭐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애초에 이제 징계를 당한 분들은 계속 이거를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윤리위를 활용했다, 네. 도구를 활용했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친한계와 쇄신파 의원들이 한 35명 정도가 예.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는 윤리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네. 되고 당무감사위원회도 해체를 해야 되는 예.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를 그 자리를 임명한 장동혁 지도부 체제도 지금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라는 예. 의문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예.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반헌법적인 숙청이라고 했는데 네. 이 지금 뭐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여기에 대해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의 책임을 군인들에게 미뤘듯 당 대표도 윤민우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룰 거냐, 이제는 법원을 제명할 거냐, 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네. 사퇴도 요구하는 상태이고,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장동혁 대표는 아무런 공개적인 발언이 네.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가 뭐 입장을 낼 거냐라고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박성훈 대변인은 지도부로서는 윤리위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금 당이 먼저 챙길 것은 지방선거 승리다. 그리고 네. 분열로 비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했고,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 이슈를 직접 언급할 계획이 없다는 게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가 입장입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명이 나왔는데요. 네. 그 37명이에요. 네. 35명이 아니고 네. 정확히는. 근데 이제 보면 국회의원, 현역 네. 의원은 11명이고 네. 그다음에 원내 당협위원장 전현직 36명. 네. 26명. 그래서 37명인데 거기 보면 조은희 의원이 네. 들어가 있어요. 김재섭 네. 의원 뭐 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은희 의원은 약간 오세훈 시장님 계보라고 네. 얘기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그동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이른바 대안과 미래 네. 거기 분들은 거의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권영진 의원 같은 분 네. 대구에서 안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 현재 많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야 이게 윤리위가 도대체 말이 되냐 네. 이런 윤리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네. 인천시당에서도요 또 구의원 하나를 또 윤리위에다 제소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포에서도 지금 뭐 마포구청장도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해서 그냥 윤리 천국이 돼버렸어요. 네. 중앙 윤리위도 그렇고 거기 본따서 그 시도당 윤리위도 그렇고 김철 보시기에도 당이 좀 들썩들썩하고 이제 진짜 근원적 변화를 위한 어떤 뭐랄까요 봉기랄까요 뭐 이런 게 가능한 분위기로 돼가고 있는 겁니까? 점점 뭐 네. 그런 분위기가 익어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당원 시스템은 어제 장해찬 부원장 여기 나와서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선을 참패하고 나서 다시 당 대표를 뽑아도 장동혁 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뭐 보세요? 본인의 희망사항인 네. 것이고 네. 그렇게 가고 싶겠죠. 네. 아마도 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까? 그 둘 중에 하나죠. 뭐 국민의힘을 극우당으로 만들든가 예. 그게 실패하면 예. 그러면 나가서 극우당을 그 연합 세력을 만들든가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장동혁 대표가 갈 수 있는 길은 뭐 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너무 글로 멀리 만들라 와버렸어. 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권 계속 쥐고. 근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예. 그걸 몰고 예. 가겠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해서 당을 이제 제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오염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하여튼 우린 싸워야죠. 근데 예.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혁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한다고 네. 하더라도 네. 버티거나 아니면 그래 알았어 다시 전당대회 네, 합시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당권파 그리고 일종의 뭐 윤어게인이라든가 이런 쪽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일종의 최소한으로 중진 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더 찐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업고 가야 되는데 네. 요즘은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안 하고 일종의 월담이라고 하죠. 네. 밤에 이렇게 어디론가 가가지고 좀 그 극우 유튜버들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내부적으로도 매우 서운해하는 느낌. 더 중요한 거는 일종의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이분을 조금 서포트하는 것 같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지방선거 패배하면 이분들이 당권을 가려고 그래요?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윤호개인이 축소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요? 왜냐면요. 네. 부산 지역의 그 윤호개인 네. 쪽에서 뭐 공고가 올라왔는데 그 이제 7일 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윤호개인 행사는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이런 게 그래요?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7일 날 우리가 이제 구포시장에 내려가는 그날인데 그 근처에서 시위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지금 뭐 굉장히 김이 빠지고 예. 어떻게 보면 뭐 목이 잘린 뱀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윤호개인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예. 전한길이나 뭐 고성국 예. 씨가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불을 지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래 못 간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디 나옵니까? 지금 보시기에? 아니 뭐 아직까지 어디가 네. 나올지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대구가 어떻게 될지 부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어제 그 장해찬 부원장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게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랑 굉장히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많이 어떤 당권파니까. 공감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여쭤보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에서도 질까봐 못 나오고 부산도 못 나온다. 뭐 이렇게 확언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헛소리죠 뭐.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산의 경우는 표가 갈려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는 안 그러겠습니까? 사실 뭐 대구는 대구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예. 대구도 민주당 후보 나올 거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출마를 예. 하면 뭐 또 내보내겠죠. 그럼 하나만 더 해줘. 무조건 나옵니까? 아니면 지역만 고민 대상입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도 아직도 고민 대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도 고민 대상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아직까지 그게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미리 뭐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부터가 아닌데요. 지금 6월에 뭐 선거가 지금. 근데요. 네. 예를 들면 그 한동훈 대표는 인지도가 걱정이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나간다 뭐 이럴 경우에 이것도 어제 그분의 어떤 표현을 빌면 간 보는 사람 영남은 싫어한다. 뭐 이러는데. 예. 그건 뭐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요? 자기는 뭐 선거에서 10%도 못 먹고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 선거법 위반으로 예.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공적인 자리를 맡을 수 없는 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잠깐 광고 듣고. 예. 아까 말씀하시던 거 혹시 정리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면 강성필 대변인 말씀을 아니요, 넘겨? 저는 예. 뭐- 강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요. 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게 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지방선거를 두고 네. 언론과 정가에서는 네. 이제 대구 시민들이 보여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은 예. 철저하게 국민의힘을 이번에 버려야지 국민의힘이 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사실 이제 이번 지방선거 전에도 사실 무너질 수도 예.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로는 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 또 저희 어머니 헬스장 통신을 좀 전해드릴까요? 저 이정 기자가 대구 출신이고 아, 네. 대구 정서를 좀
아셔가지고요. 그래서 네. 헬스장 통신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그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갔을 때 서울시장 굉장히 이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구 이제 어때 뭐 바뀌는 네.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근데 어머니께서 네. 헬스장에 같이 운동하시는 어머니들이 너무 요즘에 기분이 좋다는 네.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일한 때문에 약간 지금 코스피가 네. 출렁출렁하고 있지만 다들 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 네. 일단은 먹고 사니즘이 좀 해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좀 듣고 깜짝 놀란 거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가장 일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주변의 네. 분들이 너무 이제 그 중거 집단이 좁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네. 할까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예. 또 저희 후배 기자가 네. 이제 국민의힘 현직 그 대구 지역구 예. 의원 모 의원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한 그 메모를 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가족이 네. 대구에 사는데 그 가족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가끔 목욕탕 통신을 이제 청취를 하러 그래요. 가는데 네, 네. 그 가족이 갔다 와서 너무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좀 목욕탕 다르다? 목욕탕 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면서 대구 지역 의원이 이제 저희 그 기자들 출입 기자들한테 약간 걱정 섞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메모를 보고 그 표가 여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탈출구를 찾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혹시 그 통신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 통세 정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찍을 때는? TK에서는 그래서는 그래도 내가 정부 칠 사람이 나와 주길 예. 국민의힘에서 나와 주길을 되게 염원하는 정서가 또 예. 기저에 탄탄하게 깔려 있기 한동훈 전 때문에 대표에 대한 정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건 뭐 주관 뭐 약간 좁은 그거는 좀 그 양가적인가요? 상대적으로 좀 이제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긍정적인 네. 반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되게 이제 그쪽은 무섭잖아요.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TK 정서가 굉장히 애정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래. 그렇게 애정에 기반해서 지지를 그것도 했던 건 일리 있습니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배신한 상대가 우리가 그렇게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좀 다르다. 근데 보면 예. 제가 이제 대구 갔다 왔잖아요. 서울시장에. 네.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가장 큰 실수가 제명해 버린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를 네. 제명해 버린 네. 거. 제명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돼 버렸어. 그래서 저도 제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서울 사람이고 대구가 아무런 네. 연고 없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아 그래요? 사람 그 상인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보면서 김정혁 이제 요번데이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막 그 장동혁 대표 욕하면서 뭐 잘렸지 나쁜 놈이지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당 지도부. 그러면서 힘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역시 정치인이라는 건 이렇게 피해를 받고 탄압을 받고 이러면은 네. 그래서 대구 정서가 이번에 갔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 게 이 사람 제명당했다 잘렸다 이게 너무 심하다 이거. 한 전 대표는 상당히 대구에선 고무돼서 왔겠군요. 엄청 고무됐죠. 네. 사실은 뭐 거기 갔던 사람들 모두가 고무되고 네. 그게 그렇게 많이 몰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이전에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를 했었잖아요. 네. 네. 추운 날 3주 연속하고 네.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에서 잠실체육관에서 뭐 15,000명 와서 네. 그 행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버스 타고 다니는 거라는 주장도 하던데요. 아이, 모인 사람들. 예를 들면 네. 뭐 버스가 한 30대 내려갔는데 네. 그럼 그게 가봤자 몇 명이 되겠어요? 한 1,000여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 10,000명이 뭐야? 그러니까 훨씬 완전히 그냥 가득 차버렸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무슨 버스로 우리가 동원이라면 돈을 주거나 자리를 주거나 이러면서 동원하는 거잖아요. 이건 팬덤이다. 그건 그냥 네. 그건 팬덤일 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경북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뭐 구미, 안동 뭐 여러 군데에서 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구의 민심을 네. 우리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로 봐야 된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 라이온즈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쟤네들 정말 못하네 하면서 욕은 하지만 그래도 경기는 본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저는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믿을 수가 없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로 지지율이 1위라는 거예요.
네. 아니 여론조사 나왔어요. 일부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1위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건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 끓고 있는 대구 민심과 방금 말씀하셨던 선문시장에서 느꼈던 그 열기가 이게 어떻게 대구시장이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1위로 이어진다는 게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통합 안 되면요, 만약에 네.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랑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네. 붙으면 민주당 내에서는 무슨 얘기들 합니까? 저희는 붙어볼만 하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붙어볼 네. 만은 하죠. 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정당 지지율의 동률이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쉬운 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그럼 그만큼. 네. 하지만 그 네.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네, 이정 기자는 다음에 고향 또 가시면 그 김부겸 전 총리는 뭐라 그런지 한번 자세히 좀 취재를 하셔가지고 네, 또 목욕탕하고요. 헬스장, 네, 통신 목욕탕하고 돌려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예. 네. 자, 여당 분위기 좀 가볼까요? 여당 얘기 좀 이정 기자 정리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처분 인용 이후에 장 예. 대표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세를 예.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여당 통계가 또 얘기하자 하나-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네. 말씀 이거 좀 재밌는 거 있어가지고 전해드리려고. 말씀하세요. 예. 네.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 이제 각 정당별로 후원의 모금 내역을 예. 집계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오늘 좀 재밌는 예. 기사였습니다. 그렇죠. 그 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앙당 후원회가 이제 모금한 액수가 예. 작년에 7억 1,900여만 원. 근데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개혁신당에 이어서 꼴찌였습니다. 5등을 한 겁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민주당은 한 13억 원이 넘었고요. 예. 진보당도 9억 원이 넘었고 정의당도 9억 원이 넘고 개혁신당도 8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인 평균 모금액도 민주당은 2억 2,800여만 원인데 네. 국민의힘은 1억 7,300여만 원, 그다음 조국혁신당은 1억 1,500여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겠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길게 말씀 쉽지 않으면 가슴 아프니까 자꾸 붙지 마세요. 잘리긴 했어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자 여당 얘기로 좀 가볼까요? 예. 네. 지금 정청래 대표 오늘 얘기가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또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에게 예. 불리한 진술을 해라.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렇게 압박하는 취지의 녹취록이 나왔고 네. 어제 저희 하이킥에서도 전해드렸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 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다. 네. 그다음에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깜빵으로 보내야 된다. 깡패, 날강도짓한 검찰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 네. 이런 좀 무시무시한 네. 얘기를 했고 또 법무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조작 여부가 확인이 된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정부를 향해서도 촉구했습니다. 예. 자 정청래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관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해외를 돌다가 한국 딱 들어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800만 불이라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성태 씨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접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접견에서 이제 도청되고 감청됐던 네. 그 내용들 1,600여 페이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얘기 보면은 검찰이 완전히 조작하고 김성태도 처음에는 검찰이 회유하고 그랬던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네. 그들이 쌍방울 직원들을 수시로 자유롭게 검찰청에 드나들 수 있게 하고 검찰청 안으로 술 가져오고 연어 회파티하고 네. 진술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네. 느낀 거게 이게 네.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근데 그 교도관들의 진술도 지금 대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이걸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예. 이 조작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 김정은. 여기까지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수많은 진술 중에서 네. 어떤 한 가지 진술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그 전체 사건을 규정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당 대표가 검사를 콩밥을 먹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반대 입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쌍방울에 대해서는 그 서로 일면식이 없다고 했지만 상대방 비서실장들이 보면 상가에 가서 서로 문상을 다 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쌍방울의 고문으로
그 이재명 대표 그 후보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인가요? 그때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고문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만을 예를 들면 발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거 봐라 이게 전부 다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리한 그런 그 추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부에서 대놓고 이게 뭐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요? 근데 우리가 팩트는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시 과거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변호인들이 쌍방울에 뭐 고문 변호사 됐던 그런 사실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출정을 통해 가지고 수원지검에서 말 맞추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인 녹취록이 나온 거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고 제가 좋아요.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컴퓨터 파일에 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그러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부수라고 아태어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쌍방울 측에서 그 안부수 씨 딸에게 오피스텔을 송파했는 거 제공하고 난 다음부터 지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부분 짧게 왜냐하면 네, 이게 네, 네. 워낙 이게 워낙 논란이 예. 되니까 네, 저는 네, 그래서 사실 네. 이렇게 논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법무부에서요. 네. 그 감찰 결과를 빨리 정리해서 아니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법무부에서 연어 회식 네. 그걸 가지고서 다 조사를 해서 네. 이게 사실이다라고 네. 한다고 했지만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법무부에서 빨리 어떤 조사 정리해서 발표해야 될것 법무부에서 같아요. 왜 그러면 감찰 자기들이 결과. 정권 바뀐 다음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연어 회식에서 술 먹인 게 사실이라면 네. 그거 왜 밝혀내지 못합니까? 그거 사실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진상을 못 밝혀냅니까? 당사자는 아니라고 펄펄 뛰는데 그때 민주당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다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권 바뀌었습니다. 그 법무부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못 밝히고 있어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러면? 자, 그 법무부에서 실태조사 해가지고 교도관들이 그 수리를 들어가는 걸 본인들이 막았지만 검찰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은 정리돼서 대검에서 곧 발표할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고 그 그 전에도 네. 이미 1600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김성태라든지 방용철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 접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이게 재판에서 나올 겁니다. 이 부분 네. 저 법무부 발표 기다려 보죠. 네네. 예. 자 이정훈 기자.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까 뭐 기사들은 꼭 접은 것처럼 얘기하는 기사들이 많아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대전 충남 이제 행정 통합이 되면은 나가는 걸로 아, 생각을 하고 그게 안 있었는데 되니까? 지금 이게 네. 안 되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나간다 만다 확정적으로 말을 하기 좀 어려운 네.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 현재는 네.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각각 뽑아야 네.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 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대변인직 사퇴하고 출마 선언했고 예. 여기서는 이제 양승조 전 충남지사랑 이파저도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김태흠 현 지사가 재선 도전을 할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부산에서 좀 이제 최근에 흥미로운 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지역 방송사인 KNN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서던포스트에 의뢰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부산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응답자의 40% 넘게 전재수 의원이 이길 것 같다라고 답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박형준 시장은 26.7%의 지지를 얻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격차를 벌인 것이죠. 예. 그리고 다자구도에서 누가 적합하냐라고 물었더니 여기서도 전재수 의원이 29%,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이 17.5%, 그다음에 주진우 국민의힘 해운대갑 의원이 13.7%,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화 대표가 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전재수 의원은 그 통일교 관련된 의혹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클리어된 상황이 예, 아닌데도 아닌데도, 좀 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산에서는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전재수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안 믿는군요. 보니까. 예. 일단 뭐 지금 경찰 조사가 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나오는 게 전재수 없으니까. 의원이 네. 본인이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고 네. 만약에 저 같아도 저는 진실을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은. 예. 근데 본인이 어차피 시간 흘러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뭔가 나오면은 본인이 부산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야 될 네. 텐데 본인이 떳떳하니까 출마하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이 믿어주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재수 의원이 부산을 박형준 네. 지금 시장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신뢰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강훈식 실장은 안 나올 걸로 예상을 그래요?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비서실장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라는 업무보다도 더 큰 어떤 당이라든가 정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에 나서야 되는데 이게 대전 충남과 통합이라고 하면 이게 메가시티가 명분이 돼서 있는데. 명분이 있고 그 정도의 그레이드가 맞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통합이 안 될 걸로 한다고 하면 그저 본인의 뭐 충남지사라는 목표만 채우는 거기 제가 때문에 한 달 전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인터뷰할 때 보면 그 속내는요. 분명한 속내는 제가 판단한 속내겠죠. 뭐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나가라 그래야만 나올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그러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대통령한테. 근데 대통령이 당신 나가시오. 이러면 나오는 거 외에는 변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통합 안 된 상태는 안 나가겠죠?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그 박수현 의원이 그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강훈식 비서실장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다 얘기 됐어요라고 그래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봐서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강훈식 쪽에 있는 어떤 그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승조 전 지사하고 이렇게 이파전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통합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대구 그러는데 경북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대구 경북은 네. 그 대구 경북은 이제 해달라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패키지로 갑니까? 아니면 뭐 해달라. 따로 갑니까? 네? 패키지로 가요? 따로 가요? 대전 충남하고. 아니 패키지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저는 해주나요? 대구 경북이라도 광주 전남 했는데 왜 안 되겠어요? 대구 따로 경북이라도 따로 하는 빨리 먼저 해야지 저는 대전 충남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이라도 일단 통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당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대강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제가 뭐 지도부에게 물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네. 되겠는데요. 안 해주려고 해주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네. 뭐 그냥 놔두면 일단 통합이 안 되면 대구 분위기 엄청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이 안 되면 나 민주당 찍을래 하는 사람까지 생기니까 그러면 야 진짜로 대구시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음모론으로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음모론이 아니고 그게 음모예요. 정치적인 계산이지. 아니 저희는 지금 5국 3특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균형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거에서 우리가 한석 더 먹기 위해서 한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당 크게 보시네요. 뭐 그런 말씀을 근데 제가 이렇게 게스트들 모셔가지고 하면 이렇게 툭툭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구 경북이라도 빨리 해놔야지 그래야지 또 대전 충남도 압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대구 경북 간다로 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자, 이정 기자 마지막 마지막 아니군요. 저 중동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 대응하고요. 네, 중동 지역의 하늘길이 조금씩 이제 열리면서 네. 귀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18,000명 정도 있는데 일단 오늘 에미레이트 항공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서 오늘 저녁 7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직항으로 오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가가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넷 기준으로 한번 봤더니 3월 2일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2원이었는데 지금 오늘은 1,871원이에요. 경유는 1,609원이었는데 지금 1,887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비축률을 풀고 뭐 지금 가격 뭐 최고 가격 지정도 하고 뭐 지금 그러고 있고 또 UAE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그 공동 보유하고 있던 그런 뭐 600만 배럴 정도의 그 기름도 빨리 이제 들여오는 것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값 논란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게 그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제 유가가 오르면 보통 2주에서 3주가 지나야지 그 시장에 가격이 반영되는데 이게 항상 먼저 오르잖아요. 미리 계산을 해서 먼저 오르고 떨어질 때 너무 늦게 떨어지니까 어제는 아예 이제 최고 가격을 지정해서 특정한 가격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이제 이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담합 가격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범죄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전문가분들이 안 계셔서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담합의 주체가 누굽니까? 저 아세요 혹시 좀? 잘 모르는데 그 사실 이제 저도 차 몰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야 지금 전쟁 터진 지 며칠 됐다고 아직 그 화가 나죠.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수입해 온 게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그 가격이 올라가?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종결되거나 그러면 그 바로 떨어집니까? 절대 안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현실이고 그걸 국민들이 화를 내는데요. 그 주체가
저 정유사들인지 네, 주유소인지. 주유소인지 네.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제가 뭐 예. 쭉 아침에 들어보니까 결론인데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예. 오늘의 그 석유 가격을 가지고 예.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2주 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팔리는 게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또 주유소 같은 경우는 또 대금 지불에 또 뭐 미리서 해놓은 예.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서. 근데 저는 하여튼 정유사보다는 일부 주유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 아닐까. 그런가요? 예, 하여튼 저희가 이건 한번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한번 알려드릴 사안이면은 네, 네, 저희가 맞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 서로 억울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정유사랑 주유소랑? 네네. 예. 주유소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주범처럼 엮여져서 예. 억울하다는 예. 건데 또 정유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고를 채우고 가지고 오는 예. 물류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해서 넣은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담합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 서로 그럼 억울하다라고 한번 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정확히 있습니다. 어디 책임인지 정확히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잘 두드린 예, 거잖아요. 예, 예, 사실은 예. 사람들이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화가 난 포인트를.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야 그건 잘하네. 진짜 화가 나는데 저거 좀 구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드니까. 특히 그 시차가 짧았다는 거거든요. 예, 오르는 잠깐 시차가. 끝내기 전에 여론조사 좀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이 언급한 대구시장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요.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 웰이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아까 김철호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안 하지만 여태까지 한 걸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게 슈루드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 영악하다라는 뜻인데 네.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네. 이노선트 그러니까 뭐 너무 담백하고 네. 순진무구한 것보다는 네. 슈루드해야 된다, 네. 영악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에게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슈루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필, 김종혁, 이정은 세 분 모셨습니다.